그래서 스톡옵션 부여 절차를 보면은 이제 우선 벤처기업을 먼저 보고 사실 뭐 거의 차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정관에. 스톡옵션 주겠다라고 하면은 정관에 이러한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어.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면은 주식은 뭐 보통주를 줄 거야. 보통주를 얼마까지 줄 거야. 그 다음에 부여받을 차는 아까 우리 벤처는 되게 넓다 그랬잖아요. 내가 밖에 우리 업무를 잘해주는 변호사한테 주고 싶어. 그러면 정관에 있어야지 그 변호사한테 줄 수 있어요. 정관에 없으면 변호사한테 못 줘요. 그러니까 부여받을 자가 누구누군지, 그리고 행사기간은 언젠지, 그리고 나중에 네가 뭐 잘못하고 하면은 이사의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 정관의 규정에 있어야 되고, 조금 더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 운영 규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 규정을 또 따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 스타트업이 거기까지 마련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관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직원들 스톡옵션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정관. 그 다음에 주총 특별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톡옵션은 사실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건 주식을 어떻게 보면 싸게 임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보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거거든요. 나는 10,000원에 샀는데 쟤는 3,000원에 왕창 가져가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되게 비싸게 산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할 때도 결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가 법에 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총 하시면은 의사록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록에 여기 내용들이 의사록에 다 기재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여받을 자의 성명, 그러니까 누구, 부여 방법, 아까 부여 방법 3가지 했죠. 그 신주 발행, 자기 주식 교부, 그 다음에 차액을 주는 거, 그 다음에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행사 가격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얼마로 줄 거냐. 행사 가격, 그리고 행사 기간. 보통은 이제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을 해야지 준다라고 하는데 조금은 더 길게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그 행사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행사 기간이 길어져요. 내가 더 싸게 줬으니까 넌 더 오래 근무해.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부여받을 자 각각에게 줄 주식의 종류와 수를 주총 특별 결의를 해야 됩니다. 벤처법에도 이사의 위임에 대한 특례가 있기는 해요. 정관상 부여 가능한 주식수의 20% 이내로 임직원 외의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임직원 외의 자한테 스톡옵션 주는 경우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임직원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임직원한테 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무조건 주총 특별결의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직원 외의 자한테 줄 때 1항하고 4항만 이사회한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닥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주총 가신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여받는 사람하고 부여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게 중기부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그 양식이 다 있어요. 신고서 내라고 하고요. 정관 사본 내라고 하고 주총 의사록 사본 내라고 합니다. 이런 신고 절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벤처기업, 아까 말씀드린 이건 벤처기업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 부여했을 때만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 언제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일반 기업 보면은 뭐 거의 똑같아요. 그죠? 거의 똑같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주총 특별 결의를 하는데 행사 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 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총 특별 결의를 해라. 근데 이제 그 스톡옵션 계약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톡옵션 계약서 보면은 행사 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읽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서 이렇게 다 정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런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주총 특별 결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나왔네요. 행사 가격 및 주식수 조정 예시입니다. 이거는 그 계약서마다 달리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스탠다드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은 예시를 좀 담아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 가격 조정을 하는 거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우리 투자
뭐 RCPS나 이런 거 투자 받을 때도 거기 보면은 조정하게 돼 있잖아요. 전환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아 내가 넌 이제 10,000원짜리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또 나중에 갑자기 주식 5,000원이 발행하면 어떡해. 그러면은 내가 손해 난 거잖아. 그 희석된 만큼 나한테 뭔가 그걸 보상을 해줘. 내가 투자한 주식 가치가 유지되도록 해줘.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행사가격 및 주식수 조정의 그 식을 보면 유상증자의 경우 사실 뭐 기본적으로 준 다음에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발행을 할 때 조정이 되죠. 내가 10,000원 했는데 나중에 20,000원에 발행을 하면은 이거 가격을 조정할까요? 안 합니다. 그때는 안 하고 내가 10,000원에 행사 가격을 받았는데 갑자기 5,000원에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가격을 조정하게 되고 조정 후에 행사 가격은 이제 분모 밑에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발행 주식, 이번에 발행하는 주식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전 발행 주식 수에다가는 이전 가격, 조정 전에 행사 가격을 곱한 거하고 이후 발행하는 거는 이후 발행 주식 수에 이후 가격을 곱한 거하고 그러니까 전체 가치, 그러니까 주식수 곱하기 가격하면 이제 가치잖아요. 회사의 가치, 이전 가치,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가치를 전체 주식수로 나눈 그 정도로 나한테 이제 행사 가격 해줘. 그게 지금 가치잖아요. 가치를 맞춰줘.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더하기인데 잘못됐네요. 그 분모가 어쩐지 좀 분모가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고요. 이전 발행 주식수, 그러니까 발행한 발행 주식수 거기에다가 조정 전 행사 가격에다가 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곱한 게 조정 후 행사 가격이 됩니다. 주식 배당 실시는 사실 유상증자와 거의 동일하게 보면 되고요. 이게 배당 성향까지를 규정하는 경우가 조금 있기는 한데 저는 뭐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회사가 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배당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막 스톡옵션 준 사람들 가격도 계속 낮춰줘야 되고 하면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배당 성향이 너무 크다. 50% 초과했다. 그러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스톡옵션 가격도 낮춰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환 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처럼 주식 연계되는 사채를 또 너무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조정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이나 병합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은 그냥 주식을 쪼개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50원짜리 2개를 쪼개는 거. 병합은 50원짜리 2개를 100원짜리 하나로 합하는 거. 이럴 경우에는 분할하면 가격이 반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뿐만이 아니라 숫자 2개 됐으니까 내 것도 이제 2개로 똑같이 붙였으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숫자는 줄어들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는 보통 합병 계약에 따른다 정도까지가 규정되는 게 더 많고요. 근데 규정이 없으면은 합병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이 정도의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직접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스톡옵션 행사에는 이제 법상에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지만 행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친구는 너무 좋은 친구라 가지고 나는 얘는 1년 만에 행사하게 해줄 거야. 정관에 규정을 하셔도 이건 안 됩니다.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으로 단축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스톡옵션의 양도는 불가능하고 다만 돌아가시면은 상속인들이 행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식 및 선택권 계약에 보면 취소 사유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법에 이런 거 나오진 않는데 이제 돌아다니는 계약서들 보면은 취소 사유가 나오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너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하라고 우리 회사에 기여하라고 했더니 뭐 오히려 사고치고 회사한테 손해 끼치고 그런다. 그럼 난 너한테는 이거 스톡옵션 못 주겠다. 그럼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원래 사실 스톡옵션 주는 게 조금 장기간 우리 회사한테 좀 헌신을 해달라고 주는 건데 밖으로 훅 나가버리면 그 사람 행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그리고 막 나쁜 짓 해서 잘린 경우, 이런 경우들은 취소를 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뒤에 뭐 이사회 승인 없는 경업이나 경직, 자기거래 기회이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좀 법을 위반하는 나쁜 짓인 거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도 역시 정당한 사유라는 건 그 사람이 이제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요. 네.
법적 그 증임 요건 때문에 네네네. 조금 그 스톡옵션 해결을 제가 국회로 갈까요? 저희도 한번 일단은 법상으로는 지금 아까 말하니까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사람 뽑으면 빨리 주총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도 다행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처럼 주주총회 하는 게 막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 계시면 그분들 모아서 주주총회 하는 게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 정말 이 사람 키펄슨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뽑으면 바로 주총해 주셔야 돼요. 예. 저도 같은 거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2년 이상 행사가 안 돼요. 예. 주총 결의, 그러니까 부여된 때부터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야지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라서 결의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네. 그 네. 그 회사가 인수합병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인수합병이 아까 합병의 경우 이제 행사 가격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합병 계약에서 그걸 없애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승계하는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합병 계약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합병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스톡옵션 계약할 때 그걸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거 금방 합병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러면 합병이 되면 사실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장님도 자기 회사가 합병이 되는데 내 맘대로 내 직원들 스톡옵션은 꼭 가져가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 나한테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 라는 걸로 바꾸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스톡옵션과 세금. 세금은 되게 중요하니까. 스톡옵션을 이제 부여할 때가 있죠. 주주총회에서 부여하고 그 다음에 결의일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나서 내가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행사할 때가 있고 행사하면은 내가 이제 차액을 받는 방식 말고 주식을 받는 방식이면 주식을 들고 있다가 이제 또 이제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이제 세 단계라고 봤을 때 부여 시점에는 아무 과세가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근데 행사 시점이 되면 여기 보면 선택권 행사 시의 시가에다가 행사 가격. 이 시가는 뭘로 볼지는 기본적으로는 그 실질가액으로 보시면 이거를 벤처기업 그걸로 보는 건 아니고요. 세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일반 기업의 실질가액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해서 시가를 보고 거기서 행사 가격을 빼서 네가 그만큼의 근로소득이 있네. 그러니까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아니면 기타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6%에서 42%인데 결국은 뭐 못해도 이제 20%대 이상 웬만하면 또 이게 사실 스톡옵션이 금액이 크잖아요. 받았을 때 몇 억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는 38%, 42% 될 수 있어요. 세율 자체가. 그럼 양도 시점에는 어떡하냐? 내가 주식을 들고 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행사 가격을 100원으로 받았는데 행사할 때 가격이 200원이고 그 다음에 팔 때 가격이 300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행사 시점에는 200원 빼기 100원에다가 저 소득세율을 곱한 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양도할 때는 300원 빼기 200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주식은 10%거든요. 양도소득세율이 10%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행사 시점에 소득세율로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세 특례가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 특례, 행사 시점 이익이 2천만 원 이내다. 그거는 비과세. 2천만 원 정도를 뭐 그것까지 세금을 내냐 안 내고. 근데 넘어요. 사실은 이게 억대가 되는 경우 꽤 많아요. 그렇죠? 우리 스톡옵션 보면은 그때는 선택할 수 있어요. 만일 이게 금액이 커졌어요. 커졌을 때 양도소득으로 하면은 10%밖에 안 되는데 소득세율로 하니까 30%가 돼. 그러면은 나는 양도소득세로 내게 선택을 할래.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로 내는 걸 받아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적격이 되려면은 이제 막 밑에 요건들 이제 5가지 써놨잖아요. 첫 번째, 주총 결의로 부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이사회에서 조금 막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거든요. 주총으로.
주총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양도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행사일하고 행사일로부터 2년 전의 날짜하고 이 과세기간 그 행사일들이 속한 과세기간 동안의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일 것. 그러니까 너무 5억 원 이상 엄청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냥 소득세 다 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름 헌신하는 가치, 그러니까 내 근로소득을 사실 스톡옵션으로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봐주겠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5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 가격으로 발행한 경우가 아닐 것. 아까 그 권면액으로 발행할 수 있는 특례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면액으로 발행하게 되면 저 5항의 요건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여 당시 시가, 벤처법에서 말하는 시가, 상증법상에 평가한 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면은 이게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이 돼서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절차가 있어요. 뭐 그 주식 매수권, 뭐 매수 선택권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인데 절차야 지키면 되는 거고 우리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였고요.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디라이트가 계속 이런 스타트업들을 위한 강의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달 뒤에 또 RCPS하고 이런 이제 투자 관련된 계약들 관련해서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